입주 기업들이 19개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8개 입주 있고 여기 이제 폼부스라고 해서 개인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좀 7, 8명이 있고요. 근데 여기 멤버십 기업이라서 이제 5개 회사가 같이 지금 현재 공유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보건 한국핀테크 산업협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담회는요 라이브 소울을 통해서 생중계되고요 해주셨습니다. 네. 이도경 비해피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위충기 금융감독원 디지털.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다녀간 지 얼마나 됐죠?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21년도요. 21년도. 그러면 한 횟수로 3년 만에 찾아뵌 거네요. 그때도 뵙고 지금도 뵙는 분 계세요? 근데 그때도 뵌 것 같은데. 예,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를 자처하는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어저께 제가 어느 행사에서 코가라고 발표를 했는데 혹시 뉴스 보셨어요? 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성장을 얘기를 하는데 핀테크도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면서 제가 자료를 좀 챙겨준 걸 보면서 왔는데 세계적인 100대 핀테크 기업들 숫자를 보니까 100대 기업 안에 미국 기업이 거의 절반이더만요. 그죠? 그리고 생각보다 중국은 많지 않더라고요. 4개 있고 뭐 하여튼 뭐 한 9개 몇 개 이렇게 있는 게 인도, 영국 정도 되는 것 같고 우리가 2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좀 가야 될 길이 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저께 제가 그 다시 성장이다라고 하는 화두로 미니 강연을 하나 했는데 그 주제는 기업이 나라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주요한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을 보듬고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런 제가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서비스 정부가 돼야 된다. 그런 서비스를 하는 정부가 그 미래의 성장을 만들려면 정부의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핀테크를 비롯해서 이른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의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한 이제 뭐 또 AI를 바탕으로 한 이런 혁신 기업들을 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규제를 넘어서서 오느라고 다들 힘들고 고달팠을 겁니다.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모든 업종의 기업들이 다 아마 그런 비슷한 장애물을 경주 비슷한 느낌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왔을 거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도 이제 생존을 하신 분들입니다. 규제를 넘어선 건 물론이고 서울시의 유무형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운도 좋으신 거죠. 그 수많은 스타트업들 중에서 핀테크를 선택하신 덕분에 이렇게 핀테크 랩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아마 지금까지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정부 앞으로 서비스를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주요 임무로 생각하는 정부 하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크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서울시는 그런 역할을 선도적으로 하는데 조금도 게으르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정부가 계속 금융이 중요하다 이야기는 합니다.
그리고 부산도 규제 자유 특구, 금융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을 해서 나라 사이즈가 금융 허브가 둘씩 있기에는 조금 뭐 적절한 사이즈는 아닌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욕심을 부렸고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뭐 한 군데 있어야 된다는 법도 없고요. 그런데 사실 이 여의도는 글로벌리 또 다른 의미에서 허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갖고 있고 기왕 우리가 규제자유 특구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곳 여의도도 그런 그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핀테크로 새롭게 금융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계속 노력하겠다 하는 각오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아마 여러분들 그동안 규제를 비롯해서 또 서울시에 바라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기회에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 경제실장님이 잘 챙겨주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기 기업을 입주시켜서 저희가 경영 안정화라든지 투자 유치를 집중 지원한 성과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 24년 3분기까지 제2 핀테크랩은 매출액 129억 원, 투자 유치 71억 원, 신규 고용 149명의 성과를 거뒀으며 서울 핀테크랩은 매출 5,665억 원, 투자 유치 4,059억 원, 신규 고용 3,787명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2 핀랩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초기 단계 기업을 위해서 경영 안정화, 투자 유치, 특화된 블록체인 프로그램을 추가로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 핀테크랩은 성장 단계의 기업으로 스케일업, 해외 진출, 금융 규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우수 사례입니다. 모바일 기반의 환점,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트레이 월렛, 그다음에 개인 간 대출 P2B 연계 플랫폼인 8%, 그다음에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종합 투자 플랫폼 루센트 블록들의 저희 서울 핀테크 1랩과 2랩의 입주 졸업 기업입니다. 처음에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뭘 얘기하면 다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에 이제는 저희가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2+1이거든요. 그래서 총 3년을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럼 이거 좀 연장해 달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 어떨까 하다가 생각이 든 게 저희가 이제 이번에 2년 차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행히 저희는 1년이 연장돼서 이제 3년 있을 수 있게 됐는데 이걸 좀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2년 동안 저희가 외부에서 사무실을 구하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 한 3억 정도 소진이 되더라고요. 저희 그 구성원 수가 이제 외부의 환경에서 사무실을 구하면. 근데 이제는 서울시에서 2년 동안 저희가 썼던 비용이 한 1,400, 1,500만 원 정도로 생각해보니까 이걸 얘기하기엔 너무 지원을 많이 받은 것 같은 거예요. 2년 동안 3억을 지원받아서 그리고 또 1년을 지원받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사소한 거 몇 가지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핀테크 기업들은 그 사무 공간이 좀 특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물적 요건을 갖추라고 하거든요. 보안 시스템 같은 것들을. 그런데 사실 그 보안 시스템을 만든 법이 옛날 법이에요. 그래서 뭐 서버실을 한다 그러면 사면이 콘크리트로 막혀 있는 서버실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요즘 다 클라우드 쓰거든요. 서버실이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여기 서울 핀테크 랩에서도 그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데 법의 요건을 맞추다 보면 사실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규정상 한 업체한테 한 사무실을 주다 보니까 그 서버실처럼 별도로 되는 것들은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이제 금융법상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여러 법들이 있거든요. 등록업 말고 인허가업. 그 인허가업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공간으로 이제는 하나 더 줘서 서버실로 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마이데이터 인허가를 쭉 봤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2023년에 저희 서비스를 미국에 출시를 해봤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미국에 아무도 안 나가 있는데 미국 앱은 알아서 돈을 벌고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서울 핀테크랩이 위워크를 쓰다 보니까 미국 출장 갈 때 위워크 사무실을 좀 쓰고 싶어서 신청을 하는데 이게 그 여기 위워크랑 그 위워크랑 좀 계약 사항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 차원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립해 주시면 뭐 다른 정부기관들이 외부 해외에 사무실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서울시는 여기를 쓰는 덕분에 그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 자연스럽게 실리콘밸리 안에 있는 위워크를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 교통 정리가 살짝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는 KIC 건물을 쓰긴 했었는데 이 교통 정리 한 번만 딱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가 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서울시에서 4050 이런 경력 단절된 분들의 재취업에 대한 분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금융법상 또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인적 요건이라 그래서 준법 감시인, 그 다음에 정보보호 책임, 뭐 CISO, CPO 이런 것들을 꼭 두라고 하거든요. 근데 법상 준법 감시인은 회계사나 변호사나 금융권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면 연봉이 1억 5천, 2억이 되거든요. 이게 되게 그 인적 요건을 못 맞춰서 그 라이센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KB은행에서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을 저희가 다시 재채용해서 저희 회사 준법감시인으로 둬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신 이후로 금융 당국이랑 관계도 되게 좋아졌어요. 저희처럼 막 엄청 들이받고 이러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잘 풀어가시거든요. 근데 그 지금 4050 프로젝트가 데이터 라벨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 그런 그 좀 더 다채로운 것 중에 그 특정 업권에서만 경험해야 할 수 있는 일들 같은 경우는 혹시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젊은 청년층 채용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2의 도약을 하실 분들 채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세 가지 좀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규제나 뭐 시장님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 뭐 저희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항상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희 그 요청드리는 사안은 뭐 이렇게 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너무 큰 도움을 받아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여의도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기부 체납 부분이 이제 만약에 저희가 활용이 가능하다면 이런 핀테크랩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와 핀테크랩의 핀테크 최고 혁신상을 안긴 고스트베스트 대표 이성관이라고 합니다. 네, 시장님, 사실 스타트업들이 요즘 투자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투자 유치 받는데 굉장히 많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핀테크 기업들, 스타트업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같이 협업하는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금융사들 위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그런 시범 사업이라든지 공동 사업화에 대한 많은 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특히 핀테크 분야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버틸 수 있는 부분은 사실 투자 유치나 정부 차원의 어떤 R&D 사업 밖에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데스밸리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좋은 핀테크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100대 글로벌 기업 안에 많이 국내 기업들이 합류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질문을 더 하고 싶지만 행사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이 한 가지 당부 말씀 부탁드리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관. 시장님, 저희는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 해외 진출하는 거, 또 글로벌 스타트업들 한국에 초빙하는 거, 그런 거 집중적으로 하면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은 대부분 기업분들이 핀테크, 한국에 있는 핀테크 기업분들이시고 또 해외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이 서울에 와서 사업을 잘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는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최근에
해외 탑 탤런트 유치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많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 해외 보내주시는 것만큼 또 서울시도 글로벌 기업들 또 특히 스타트업 분들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과 핀테크는 사실은 조금 다른 분야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금융에서 인가를 받으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얼마나 또 서울이 또 한국이 또 그런 핀테크 사업을 하기 좋은 환경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거 관련해서 조금 더 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정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에 있는 핀테크 기업 분들도 해외 나가서 뭐 저희가 싱가포르나 뉴욕이나 런던 가서 금융 중심지에 가서 이렇게 활약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또 좋은 기업들이 오면 같이 많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바운드 정책, 핀테크를 위한 글로벌 기업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쪽을 이제 도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각종 뉴스나 이런 곳에서도 나오다시피 굉장히 그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정을 핀테크 회사들이 거의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제가 시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금융위원회에 만날 일이 계실 때 좀 이렇게 고생하는 이제 여러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 조금 더 규제 샌드박스 좀 완화시켜 달라 이 부분을 좀 저희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